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 해설론 12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132페이지 자극 자체의 요인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기성, 복잡성, 변화성, 그리고 자극의 강도까지 얘기를 했죠. 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소리가 클수록, 움직이는 것일수록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한다. 그죠?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원 해설을 하실 때는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요. 규모가 큰 것으로 관심을 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해설을 듣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싶으면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해설을 듣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죠. 그래서 소리도 크게 하고, 가능하면 움직이고.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죠.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 그랬고. 자, 지금은 우리는 왼쪽 페이지에 보면 지각 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각 수준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인지하는 수준이요. 자, 두 번째 133페이지요. 변경난이 개인적 요인. 이런 것들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들 있죠. 그래서 첫째 줄에 있죠. 성. 듣는 사람들이 여성이다. 그들을 남성으로 바꿀 수는 없죠. 또 남성이다. 여성으로 바꿀 수도 없고요. 또 연령. 아저씨 아줌마들이 왔는데 이거를 뭐 초등학생 연령으로 바꿀 수도 없고. 그분들의 직업. 그분들이 각각 경험했던 거. 과거의 경험. 그분들의 문화. 우리 하위 문화 하면서 했죠. 언어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전라도 문화, 경상도 문화 다를 수가 있죠. 또 도시의 문화, 시골의 문화. 그분들 각각의 개성, 가치관 이렇게 7가지를 들었어요. 에릭 코헨이라는 사회학자가 들은 거죠. 그래서 7가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죠? 내가 이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자원 해설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바꿀 수 없는 그런 거에 관한 정보를 얻는 건 할 수가 있죠. 여자가 많은지, 남자가 많은지, 아니면 구성원 중에 학생들이 많은지, 아니면 아저씨 아줌마가 많은지, 거기에 따라 시나리오를 달리하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좀 전에는 변경이 쉽지 않은 거, 변경용이 쉬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변경이 용이한 개인적 용어인으로는 이해 수준. 쉽게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거예요. 어렵게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죠. 또 동기유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끝까지 잘 들으시고 제가 내는 오늘 해설에서 문제를 맞추시면 뭐 식사 이용권을 드리겠다든지 아니면 이곳에 특산물을 선물로 드리겠다든지 뭐 그런 거 할 수 있죠. 동기유발. 그렇죠. 기대. 살짝 기대감을 키우는 거죠. 오늘 이 포석정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포석정의 전문가로서 손색이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라는 거죠. 또 준비성. 내가 많이 준비를 하는 거죠. 요건 내가 준비를 많이 할 수 있죠. 변경용이죠. 또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에 주의 집중, 회상, 습관, 신체 조건 등 7가지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주의 집중 같은 경우는 그들이 주의 집중을 하게 할 수 있죠. 수업 시간에 하다가 야 조용히 해봐. 소리 안 들리니? 웅성웅성하다 갑자기 조용해지죠. 주의 집중하겠죠. 아니면 갑자기 뭘 탁 꺼낸다든가 그런 것들이요. 회상. 그러니까 레트로 뉴트로 복고풍 하면서 설명을 했던 거요. 교련복 같은 거요. 갑자기 내가 교련복을 입고 딱 나타나면 그분들은 과거에 교련복을 입었던 그 시절을 회상이 되겠죠. 그죠? 또 습관들, 신체 조건들 여러 가지요. 신체 조건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기가 하나하나 하면 끝까지 가겠다. 자, 이상의 요인들의 경우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이들 요인들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수단, 예를 들었던 것들이요. 자, 이제는 지각을 왜곡시키는 요인들이요. 이거는 우리 그 자원해설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나 그런 데서도 많이 써먹는 것들이에요. 외양. 자,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예를 들거든요. 키 큰 남학생 하나를 선정을 해서, 야, 너 주먹 줘봐. 그 다음에 제 주먹을 갖다 대죠. 그럼 그 아이의 주먹은 이만하죠. 제 거는 요만하죠. 그러면 의외로 이게 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는 또 않죠. 제가 운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 제 주먹이 셀 수도 있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주먹이 크면 셀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각의 왜곡이죠. 지각의 왜곡 요인이에요. 그래서 외양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굉장히 샤프하게 생겼어요. 왠지 모르지만 저 남자가 얘기하는 거는 저 남자가 굉장히 똑똑할 것 같아. 어리버리한 경우도 있죠. 반면에 얼굴 모양 봐서는 외관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얼굴 모양 봐서는 삐리삐리 할 것 같은데 툭툭 내뱉는 한마디가 와 폐부를 찔러요. 그런 거예요. 그게 왜곡 요인이라는 거죠. 고정관념. 사람들은 자극물의 의미를 자신의 개념적 틀에 맞춰 해석한다. 이렇게 놓으면 이해가 안 가죠. 자, 여러분 해수욕장 하면 뭐가 생각나요? 바다. 하얀 모래밭.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거제도에 가면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에서 뽑힌 몽돌 해수욕장 있죠. 울산에도 있습니다. 울산에도 몽돌 해수욕장. 거기는 바닷가가 모래밭이 아니에요. 작은 동글동글한 돌 바다에 깎이고 쓸려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지각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오늘은 포석정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요즘은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배울 때는 포석정은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인가요? 경야왕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왕이 바깥이 전쟁이 나는 줄도 모르고 신하들하고 고기 앉아서 술 처먹고 노닥거리다가 쳐들어오는 적에 그냥 그 자리에서 항복해버렸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시를 쓰고 뭐 노래도 하고 하지만 또 가끔은 정치를 논하고 했던 자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삼국상 저기에는 나와 있다고 그래요. 역사책에는. 됐고요. 후광 효과. 이건 뭐냐면 이것은 호의적인 거나 비호의적인 인상이 그것과 관련이 없는 다른 작업의 해석까지 확대된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쓸까요? 왠지 모르게 교수님이 갖고 있는 거는 괜찮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렇죠. 또 가장 쉽게 쓰는 건 그 여배우가 쓰는 화장품은 왠지 모르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에서 주로 하는 게 그거죠. 당대 최고의 미녀 스타들을 광고 모델로 써요. 남자 화장품도 맞죠. 그 안정환인가요? 축구 선수 잘생겼잖아요. 그래갖고 스킨 로션 같은 걸 모델로 많이 쓰죠. 또 TV에서 TV 토론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자주 출연하시는 의사분이 특정 영양제를 선전을 한단 말이에요. 야, 의사가 먹는 영양제래. 저거 뭐 알만큼 아는 사람인데 웬만하면 저런 거 먹겠어? 좋으니까 먹는 거지. 그게 후광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후광 효과를.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후광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자원 해설을 할 때
뭔지 모르게 나한테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뒤에서 또 나오긴 합니다. 계속 중복이 되긴 합니다. 미리 예를 들면 저는 국제관광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 있게 공부한 분야는 자원해설 분야입니다. 왠지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삼국사기, 삼국유사, 역사책을 끌어당겨서 삼국유사에 있기를 어쩌고 저쩌고. 그 부석사에 가면 뜬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택리지, 이중환의 택리지에 보면 부석사 편에서 명주실을 갖고 돌이 있는데 그 밑을 명주실을 갖고 이렇게 지나가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택리지를 또 사갖고 읽었죠. 있어요, 진짜로. 제가 읽은 한자본이 아니고 그걸 번역해 놓은 거 있어요. 제 방에도 종이 있거든요. 거기에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야, 왠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거짓말이에요. 네. 떠 있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어쨌든 써먹을 수는 있겠죠. 존경받는 대상. 사람들이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지각적 비중을 두려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수녀님 중에 마더 테레사라고 계셨었어요.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걸요. 그분은 수녀인데 그 가난한 아이들 돌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을 아까 그 후광효과하고 비슷한 거예요. 존경받는 대상이. 우리는 존경받는 대상이 누가 있을까요? 이명박? 존경 안 하죠. 박근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는 존경받는 대상이 그닥 많지는 않아요. 김대중 뭐 일부 지역에서는 존경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욕하고. 존경받는 대상이 뭐 그나마 존경받는다고 하면 독립투사들 뭐 그 정도일 거예요. 그다음에 부적절한 단서. 고급 승용차의 경우 기계적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라 오히려 외형 색감 등 별로 중요하진 요인에 의해 구매 기준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차를 안 샀지만 차를 살 때 대체로 그렇거든요. 겉모습이 안에 엔진이나 그런 건 잘 모르잖아요. 겉모습만 갖고 와 대단할 거라고 그래요. 요즘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서 바싹 뜬 게 테슬라 전기차 있거든요.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에도 몇 대가 돌아다니기도 꽤 많이 다녀요. 그런데 TV에서 그럼 최고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차의 그 이음새도 안 맞고요. 문짝도 덜렁거리고요. 사람들마다 그거 수리하느라고 바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그 브랜드, 전기차라는 그 브랜드 최첨단이라는 그 생각만 했는데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전기차에는 일가견이 있으나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은 그닥 뛰어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앞으로 뜬다, 이게 전기차는 최고다. 그런 것만 보고는 그걸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TV에서 보는 거예요. 문짝이 이음새가 안 맞아요. 후회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하면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드는 거 가지고 결국은 옆으로 세지만 결국은 플랫폼이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첫인상의 다음의 행동에 강하게 영향을 준다. 이 코로나 사태 전에 여러분들은 저하고 수업을 하셨을 거예요. 1학년 때 일부들은. 첫 시간에 저는 강의 운영 규정에서 뭐 하면 몇 점 깎고 뭐 하면 몇 점 깎고 뭐 하면 뭐 지각 결석 처리하고 리포트는 어떻게 내고 규격까지 쫙 주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와, 저 새끼 졸라 빡시다. 그게 영향을 미치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첫날 그거 듣고 그 수강 취소하고 딴 데로 가는 학생들이 우리 과 말고 탁과생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이 수업에도 탁과생이 많이 계시잖아요. 첫날 수업들은 빠지는 사람이 많았어요. 빠진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또 다른 탁과생들이 또 들어오니까. 어쨌든 그것만 보면 이번 학기에도 첫 시간에 그 설명을 했잖아요. 저 굉장히 그걸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걸 해야만 여러분들하고 싸울 일이 없죠. 그거대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거대로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걸 보면 되게 빡실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해요.
반면에 저 사람은 되게 유할 것 같다. 완전 날려먹을 것 같은데. 그런데 되게 꼼꼼하고 쫀쫀하신 분도 또 계시죠. 그러면 끝에 와 이번 학기 뭐 됐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인상.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게 강하게 영향을 준다는 거고, 성급한 결론, 관련 자료를 충분하게 조사하지도 않고 그들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처음 한 1, 2분 들어보고 야 이거 이 해설 재미없다 가버린다거나 그런 거죠. 자, 지금 하는 거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각을 왜곡시키는 이런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곡이라는 건 내가 전하려는 거를 내가 전하려는 대로 안 받아들이고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중에서 내가 개선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개선하는 게 맞죠. 그런 걸 찾아내려는 거예요. 지각 왜곡 요인이 뭐 있다 외우지 말고, 더 나아가서 앞에서 한 변경용이 어쩌고저쩌고 다 한 거 다요.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구나 저들이 지각하는데. 우리가 이 파트를 학습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자원 해설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지각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럼 그 중에 나한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내가 조금만 신경 써서 바꿀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런 거에 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은 탑 클래스가 될 것이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시는 분은 그냥 자원해설과 타이틀만 갖겠죠. 근데 앞에서 영국의 사례를, 일본, 영국, 뭐 다른 나라 사례 들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례도. 자원해설 분야는 프리랜서로서 굉장히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원해설 하다가 어떤 회사의 관광 관련 회사라든가 일반 회사의 홍보 분야로도 갈 수도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세대는 하나의 직업 갖고 평생 사는 세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탑 클래스가 되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뭐 하는데 아무리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여태까지 뭐 인공지능 AI도 책을 좀 보고 미래 4차 산업혁명, 미래 산업 트렌드 그런 거를 봐도 딱히 이거는 크게 로봇의 영향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감정도 읽고 한다고 그러죠. 요즘은 뭐 로봇이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뭐 베토벤인가 모차르트를 학습을 시키고 인공지능한테 작곡을 시켰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음악을 틀어놨던 전문가들을 상대로 들었더니 와 이거는 모차르트인데 이거는 내가 못 들어봤는데 와 이거 누가 찾아냈어요 이 악보?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기는 해요. 어디까지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그런데 자원 해설은 이렇게 저렇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인간의 감정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뀐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그들이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했죠.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적응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AI가 이 분야로 치고 온다 그러면 치고 오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는 또 거기에 적응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분야를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AI가 이쪽 자원해설 분야라고 치고 오기에는 AI 투자 대비 효과가 그닥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제가 강의를 하는 과목이라서가 아니라 이 분야는 프리랜서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분야는 정년이 없죠. 이건 날이 가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대접을 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다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공급자 측면의 요인. 공급자라면 지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자라고 하면 내가 공급을 하는 거죠. 내가 자원회사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공급가 측면의 요인으로는 해설을 해주면서 그들의 지각을 바꿀 수가 있죠. 쾌적성,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편의성, 전환성, 설계 지침 그런 거거든요. 전환성, 이 바꿀 수 있는 거죠. 설계 지침 이런 건 뭐냐면요. 요즘 들어서는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석사 해설하는 그 자원 해설가들이 계시는 그 사무실 같은 데 가면 그 리포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짤짤짤 외우면 되는 거죠. 그게 설계 지침이 되는 거죠. 그게 더 세분화되면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이렇게, 중고생 대상으로는 이렇게, 어른들 대상으로는 이렇게, 가족 단위로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거는 쉽게 점점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는 공급자 측면 요인인데 그거 그대로 하는 거는 자원 해설가의 가치가 그닥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걸 베이스로 하고 추가하거나 가끔은 생략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한테 이 줄만 쳐주고 첫째 줄 이건 중요합니다. 자극의 강도는 뭐가 있고요. 이런 건 이런 거죠. 그것만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제 강의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고 사례를 들고 부정적인 것도 얘기해주고 미래 전망도 얘기해주고 그게 바람직하겠죠.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적절한 고통 쉽게 얘기해 봅시다. 그것도 공급자가 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리산을 A코스 굉장히 힘든 난코스를 올라가면서 설명하는 거랑 산책하듯이 둘레길 위주로 설명하는 거랑 고통의 강도가 다르죠. 상황에 따라서는 고통을 줌으로써 훨씬 효과적인 해설을 할 수 있죠. 제가 예를 들었던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안양수목원에 갔을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나뭇가지 묻혔더니 이게 서태다. 서태처럼 쓰다. 그건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어버릴 거예요. 제 주위에서 서태처럼 쓰다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저희 세대에는. 그분 세대는 있었나 보죠. 근데 시골에 가니까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적절한 자극을 주는 거죠. 도전성. 그죠? 그 다음에 연출은 뒤에 가서 따로 할 거예요. 연출은 쉽게 말하면 PD거든요. 뭐 음악도 넣고, 의상도 하고, 또는 뭐 특수효과 같은 것도 내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정도. 자, 이제 지각 수준의 결정 모형. 주의, 각성과 지각 수준. 자, 우리들의 경험은 여러분 이제 135페이지입니다. 우리들의 경험은 거의 전적으로 우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죠. 여기 써 있죠. 수백 번 눈앞을 스치더라도 눈에 띄지 않으면 경험이 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지하철 같은 경우는 드문데 지하철도 가능하죠. 버스를 타고 가면 맨날 똑같은 길인데 안 보이던 가게가 있단 말이에요. 못 보는 가게. 내가 주의를 안 기울였기 때문에 우연히 그 길을 친구랑 와서 그 가게가 있어. 나 맨날 여기 갔는데 이런 거 언제 생겼지? 야 이거 몇 년 됐어. 근데 왜 난 몰랐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우리들의 경험은 내가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느냐 안 기울이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좀 전에 이제 광학 개론을 촬영을 했는데요. 그 시간에도 얘기했거든요. 어제 오늘 뉴스는 뭐였냐면 아시아나 항공을 산업은행이 대한항공 니네가 사 우리가 돈 낼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학년들 중에도 승무원이 되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들이 있고. 좀 전에 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건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항공사가 지금 현재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이러고 나서 살아남는 회사는 훨씬 더 건실해지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승무원이 되고 싶으면 적어도 항공업계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회사가 사라지고 어떤 회사가 커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런 게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승무원만, 네가 승무원 됐는데 그 회사가 6개월 만에 망했어. 그럼 어떡할 건데? 그죠? 그건 내가 얼마냐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런 건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신문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앞으로, 물론 미래가 또 바뀔 수는 있지만, 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것에 관련돼서는 좀 보는 게 좋아요. 페이스북만 하지 말고 게임만 하지 마. 게임도 필요해요. 게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게임 하기 전에 한 번쯤은 네이버 검색으로 새로운 뉴스가 뭐 없나?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미래에 관광이라는 열차에 올라탈 확률이 높아지겠죠.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 그래서 TV 연예 프로그램이라도 자원 해설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연예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습관. 그러면 미래가 밝아져요. 자, 여기까지 하고 12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